제가 막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내향인은 세상살이가 일단 난이도를 상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 같다. 내향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내향인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향인들의 에너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몇 가지를 좀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오늘은 애프터토크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요즘사 고민상담소가 있는 거 아시나요? 고민상담소 설문지를 좀 열어봤는데 그 사이에 고민들이 좀 꽤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다가 그중에서 좀 눈에 들어온 고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글이 길어서 요약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에 말을 해야 기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퍼스널 브랜딩, 자기 PR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극내향인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저만의 길을 찾고 싶은데 내향인이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걱정이에요. 라는 요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해줄 이야기가 있겠다 싶었던 게 사실 저희가 둘 다 MBTI 앞자리가 I잖아요. 네, 저는 INFP입니다. 네, 저는 제 MBTI는 좀 비밀이긴 한데 왜냐면 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데 앞자리 I는 항상 바뀌지 않아요. 완전 저희도 내향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저희가 I라고 하면은 I인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셨잖아요. 사실 그만큼 좀 부단한 노력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 같은 내향인은 세상살이가 일단 난이도를 상으로 놓고 시작하는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긴 그쵸. 하는데요.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어른들이 우리가 너무 내성적이라고 사회생활 어렵겠다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좀 조용한 편이었고 친구도 막 이렇게 많이 사귀지 않고 막 한두 명 사귀거나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러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활발한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좀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막 너무 떠들고 너무 이제 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등짝 스매싱도 좀 맞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나 회사나 이런 곳에서 항상 좀 더 선호하는 쪽은 외향적인 사람을 좀 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좀 그랬던 경향이 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심지어 뉴스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MBTI 보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치, 한때 그치. 잠깐 이슈였었죠. 맞아요. 뭔가 외향적이어야지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조직생활을 더 잘할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내향인인 사람들은 부단히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외향인인 척 사회생활을 잘하는 척 약간 뭔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척 막 이런 것들을 좀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그게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아까 말했던 그런 난이도 세상살이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좀 시작을 하지 않나. 실제로 저도 면접을 볼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대일 면접 이런 거. 네, 특히 다대일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대다 면접은 다대다 맞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조용한 느낌. 특히 그 면접이란 게 애드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때 이제 들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죠. 정해진 게 없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질문에서 벗어나면은 좀 많이 버벅이거나 떨려서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맞아. 서류는 진짜 많이 붙었는데. 서류는 진짜 되게 잘 붙었거든요.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랑 이런 거는 금방 통과가 되는데 면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사회생활 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콰이어트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문화는 오직 외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덕목으로 여겼다.
우리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중심으로 향하는 모험을 만류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렸고 이제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오직 외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덕목으로 여긴다. 이게 사실 외국인이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세계 전반적으로 외향인으로 살아가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좀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해외에서 오히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특히 스페인 막 이런데 우리 놀러 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향적이졌잖아요. 전부 다. 진짜. 그런 데서 진짜 내향인으로 살아가면 좀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서양 문화권에서 더 그런 부분이 또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게 조직생활, 가족주의 이런 게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좋게 봐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향인들은 조직 생활이 좀 힘드니까 조직 밖으로 나오면 그게 또 해결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좀 밖으로 나오면 오늘 이제 고민을 주신 분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주신 거기도 하고 진짜 밖으로 나오면 또 그 조직에서는 많은 이 대중 안에 내가 좀 숨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롯이 혼자서 내가 나를 좀 홍보하고 나를 알리고 그래야만 하는 또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저는 무려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내향인이 아이가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막 인터뷰를 좋아한다고 하면 제가 막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사실 더 인터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따가 좀 더 얘기할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나를 드러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향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내향인들의 생존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사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저희 두 사람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또 다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내향인이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좀 저희와 같은 이런 내향인 분들한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혹은 내향인 친구나 동료를 가진 분들이 좀 참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향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직이든 프리랜서든 어쨌든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향인한테 맞는 일의 환경을 스스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향인이 오히려 이런 크리에이터나 독립해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일단은 좀 단체 생활이 좀 디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인들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출근을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일매일 다수의 사람이랑 대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생활을 하는 게 그런 힘듦을 좀 기본으로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향인들 회사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에 막 컨텐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반면에 그러면 내가 회사를 나와서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좀 그렇게 됐을 때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향인들한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혼자가 되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안 해봤던 일을 또 해야 돼요. 특히나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미팅 내가 주도해서 해야 되고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미팅은 이제 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주도해야 하는 미팅도 해야 되죠. 또 영업 같은 거 마케팅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립한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내 일의 환경을 좀 나에게 맞게 세팅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콰이어트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기 위해 공개 강연이나 인맥 쌓기 등 불편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해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 일을 마쳤을 때 자신에게 보상해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렇게 뭐 강연이라든지 막 인맥 쌓기라든지 내가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해야 되면 해라. 근데 그거를 좀 내가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상을 줘야죠. 보상도 충분히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향인들의 에너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가 어떨 때 많이 소모되는지를 좀 많이 파악을 해보고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좀 말보다는 글이 편한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향인들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직접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내가 좀 글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저는 일단 이메일로 해결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무조건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면 뭐 일단 전화부터 하고 시작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일이 들어올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은 회신 드리겠다 하고 일단 저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좀 답답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를 어디에 잘 안 남겨놔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협업 요청을 주시기로 할 때도 메일 주소만 일단 있다 보니까 메일로 일단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메일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처음부터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협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만은 처음부터 모든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노출을 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 다짜고짜 연락을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놓고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을 지금 정말 자세히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하는 내용을 다시 회신 올 수 있도록 약간 요렇게 하는 편이고요. 빨리빨리 소통해야 될 때는 물론 저도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하긴 하는데 카톡보다는 저는 또 문자 메시지를 쓰는 것 같아요. 아이메시지나 왜냐면은 또 카톡이랑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카톡을 또 트기 시작하면은 약간은 좀 감정 표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더 잡담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들잖아요. 그쵸? 좀 개인적인 영역이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그쵸. 거기로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그때 좀 카톡까지 오픈을 하는 것 같고 일로 연결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오피셜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좀 덜 해도 좋고 좀 일 얘기만 딱 해도 괜찮고 길게 뭐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100%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직접 대화로 풀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미팅도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직접 대면 미팅보다는 약간 일단은 화상 미팅을 먼저 제안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줌 미팅 이런 게 너무 잘 활성화가 돼가지고 화상 미팅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팅이 중요한 얘기만 하면은 사실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하는 것보다 화상 미팅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향인들은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뭐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악수를 할 때 내 손에서 땀이 나고 있는데 괜찮나? 막 이러면서 땀을 막 닦고 저도 땀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손에서. 그래서 좀 악수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약간 직접 만나면 악수를 청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막 내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어쨌든 화면만 보고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할 것들을 좀 미리 정리해 놓고 딱 준비한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편안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글로 먼저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안 되더라도 최대한 온라인 미팅을 우선으로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사실
저희는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향인들은 네, 내향인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그쵸.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꼭 사람을 이제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좀 방법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깐 광고를 듣고 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자극이 적은 양질의 팟캐스트 콘텐츠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 탭을 클릭해보세요. 스포티파이의 에디터들이 엄선한 국내의 멋진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로도 즐길 수 있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고 무료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향인들은 어떻게 일의 환경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좀 내향인은 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좀 한정돼 있잖아요. 뭐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한정돼 있고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자주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진짜 확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내향인들인데, 사실 저희도 이메일로 소통하고 우리 둘이 집에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많진 않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인터뷰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이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관계자분들도 막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한 저는 관계자분들한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출연자만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만나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협업하기로 했을 때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미팅 같은 게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에 사람 만나는 날을 아예 정해놔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촬영하는 날을 금요일로 좀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단은 인터뷰가 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미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 날도 그날로 정해서 그냥 하루에 그거를 다 끝냅니다. 대신에 그렇게 또 많은 일정을 하루에 또 다 박아 넣으면 완전 탈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의 수를 2건 이상은 절대로 안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진행했을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근데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 주는 이제 주말을 온전히 쉬어야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앱을 하나 쓰는데 지금은 안 차고 있는데, 그 애플워치에 그 스트레스 지수를 좀 체크해주는 앱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가 이걸 좀 체크하려고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애플워치를 밖에 나갈 때 좀 차고 있는데, 어김없이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좀 인터뷰가 좀 고도로 힘든 날이거나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수치가 확 올라가서 과부하가 떠요. 과부하. 빨갛게 돼가지고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막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렇게 명상을 하고 좀 그 호흡을 좀 가다듬고 그렇게 다음 스케줄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좀 한정지어 놓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을 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아무 때나 내가 그 약속이 가능한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 이 컨디션 조절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금요일로 잡아놓고 다른 날은 최대한 아무도 안 만나고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좀 쉴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독립해서 자기 일을 하는 프리랜서다, 뭐 크리에이터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명분이 있는 만남을 좀 좋아해요. 내향인 모두가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명분 없는 만남을 좀 진짜 부담스러워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언제 한번 만나요. 만나서 뭐 함께 밥이나 먹어요. 한 끼 먹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로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차라리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향인이라고 사람 만나는 걸 아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 평소에 또 저도 팬심이 있던 분이랑 아니면은 내가 궁금해했던 어떤 경험을 하신 분과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섭외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 왜 만나고 싶은지도 내가 자세하게 써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어떤 얘기 할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반대로 막 사람 만나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분야를 좀 파괴된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인터뷰 할 때 늘 긴장해요. 어쨌든 그날 처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에 그 날에 좀 최선을 다해 가면서 내 모든 사회성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마음을 그 시간에 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한 날은 진짜 탈진하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저희에겐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수입니다. 네. 충분히 쉬면서 나 자신을 위해 이제 충전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직접 안 만난다고 해서 충전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온라인으로도 연결이 안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짜 SNS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주말에. 그리고 메일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휴식을 해야 될 때는 아예 그냥 오롯이 고립된 상태로 좀 휴식을 하는 것 같고 그 시간에 뭐 내 거를 기록한다든지 그냥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우리는 뭐 산책하거나 여행도 많이 가죠. 콰이어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되도록 회복 환경을 많이 만들어두는 일부터 해야 한다. 회복 환경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가는 장소를 가리킨다. 직장에서 큰 회의가 잡혀 있으면 주말에 사람들을 만나는 계획을 취소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요가나 명상을 한다거나 직접 만나는 대신 이메일로 대화한다는 뜻도 된다. 너무 정확한데?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향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네, 저는 침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내가 침대에 누워있기에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저희는 일 안 할 때는 대부분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여행 가는 것도 제가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충돌해요. 침대에도 있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다. 이게 항상 충돌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여행 유튜버를 볼 때도 있고. 맞아요. 그거 진짜 좋아하죠. 침대에 누워서 네.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서도 숙소에서 쉬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길게 여행을 잡는 편입니다. 막 엄청 활발하신 분들은 막 하루에 막 몇 군데 스팟 정해가지고 막 맞아요. 다니고 막 2박 3일로도 막 뭐 여행 다 한다 막 이러시잖아요. 저희는 절대 그게 안 돼가지고 보통 진짜 제일 짧은 여행이 일주일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볼 게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는 하루에 딱 한 곳만 갑니다. 거의. 많이 안 가고 한 곳만 중심으로 가고 아니면 숙소 주변 그냥 산책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향인들은 좀 여행도 좀 다르지 않나. 좀 딴 얘기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이 좋아서 여행한다. 막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막 그런 걸 좋아해서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새로운 환경에 나를 놓고 싶어서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일상이 좀 너무 시끄럽고 복잡했을 때 거기서 좀 떨어져 나와서 좀 우리끼리 있고 싶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경림 작가님 나오셨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굉장히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일상이 시끄러워질 때 해외로 나가서 내 고독을 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에 또 공감하신 분들도 댓글 보니까 좀 꽤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막 숙소 잡을 때도 게스트하우스 절대 안 가잖아요. 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막 공용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새로운 사람들과 막 대화도 하고 한다 하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 걸 맞아요. 바라고 여행을 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공연 공간에서 밥 먹으면은 꼭 옆에 와가지고 막 뭐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봤으면 어디서 와서 좋겠는데. 어디서 왔어? 네, 뭐 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대답은 해주지만 참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경험이죠. 그 막 같이 밥 먹자 막 이러면은 막 하긴 하는데 막 되게 땀을 삐질 흘리면서 약간 긴장도가 확 높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여행할 때도 좀 사람 별로 없는 곳, 조용한 골목 산책 이런 거 좋아하고 물론 막 유명한 관광지나 막 인사들이 많이 간다는 곳도 가긴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은 어김없이 좀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숙소까지 너무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선택하면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숙소는 좀 조용하고 약간 프라이빗한 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내향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월요일이 두렵지 않은 내향인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흥미롭다 제목부터. 네네. 근데 거기에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조모? 조모 할머니 그 조모가 아니라 JOMO인데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껏 외향성을 강조해온 사회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번아웃 현상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제 내향적일 권리를 존중받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혼밥, 혼영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연결되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되는 조모의 시대이다. 여기서 조모가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사회적 단절의 기쁨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렇게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모는 이미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제는 그 어떤 내향적인 선택도 그냥 하나의 취향이자 개인의 선호도로 인식이 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뭐 공포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아까 조이 오브 미싱 아웃이잖아요. 네. 이건 fear 오브 미싱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포모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놓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근데 여기는 사회의 단절의 기쁨이라고 나오잖아요. 놓치는 거를 즐긴다. 네, 즐긴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모는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남들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공포감이지만 조모는 떨어져서 사회가 떨어져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모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진짜 SNS 안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전에 막 다 해야 될 것 같고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로 그냥 충만하다 이런 분들도 맞아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지어 SNS를 차단하는 앱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어떤 박스? 그 차단용 박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스톨프라는 박스가 있거든요. 이거 핸드폰 여기다 넣으면은 차단이 돼가지고 약간 디지털 디톡스 하고 싶을 때 맞아. 숭님이 예전에 툴박스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스톨프에서 저희한테 좀 선물을 주셨었어요. 이거 광고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따로 뭐 홍보를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는 했지만 약간 선물해 주시면 어디 좀 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을 안 쓰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 찍거나 할 일이 없어. 핸드폰을 넣어놔서 사진을 못 찍는다. 아무튼 잘 쓰고 있다.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스톨프 담당자님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차단의 시간? 이게 그 내향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에서도 그런 차단될 수 있는 모두하고 연결된 일주일을 보냈다면은 뭐 주말만이라도 아예 연결을 끊고 보내는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내향인이 내 일의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내향인이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PR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향인이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지금 콘텐츠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요즘사도 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주 처음 옛날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없고요. 그냥 인터뷰 2만 보이거든요.
보통 그런 미디어들도 있죠. 인터뷰 2만 보이고 저도 이제 카메라 뒤에서 이제 기획과 진행을 뒤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만약에 인터뷰라고 할 때 그 콘텐츠가 다를 수 있는 그 차별점은 그 인터뷰 2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진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맥락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질문하느냐도 중요하고 그게 콘텐츠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맞아요. 그래서 유퀴즈나 백분토론 같이 그런 호스트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게 확실히 그냥 일반 인터뷰에 비해서 어떤 캐릭터나 그런 몰입도가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도 계속 이제 그 코너를 봐주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사도 그냥 미디어로서 인터뷰만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 아니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가진 어떤 삶의 고민들, 문제의식들, 제가 2030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요즘사의 그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를 궁금해하는 사람으로서 호스트가 있을 때 이 인터뷰가 차별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제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콰이어트의 문장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편함을 기꺼이 좀 감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 영상 초반에 보시면은 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막 목소리가 작기도 하고 막 말을 좀 웅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한데요. 이것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근데 꼭 모든 콘텐츠가 꼭 얼굴을 내밀고 내가 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이런 버추얼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캐릭터? 입혀가지고 이모지 같은 거 입혀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되게 자주 보는 채널 중에 일본에서 사는 회사원 이야기를 하시는 정세월드 채널 도쿄 11년차 직장인 정세월드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아예 목소리도 안 나왔고 약간 뒷모습과 본인이 보는 풍경들 나오면서 자막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발전해가지고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나레이션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레이션이 훨씬 좋긴 해요. 그냥 보는 입장에서. 근데 본인도 아마 내향인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크리에이터들 중에도 진짜 내향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꼭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엔터테인먼트하게 막 떠들고 재밌고 막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자주 얘기하는 그 꾸준님도 맞아. 얼마 전에 Q&A 보니까 I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INTJ라고 하셨나? 아무튼 내향인이신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대요. 자기가 이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다가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면서 이렇게 느린 여행을 그냥 차분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처음에 꾸준님도 얼굴이 좀 처음엔 안 보였거든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차 얼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향에 맞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안심이 된다? 약간 안정감이 생긴다? 내가 얘기한 거를 그냥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긴장되고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를 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겠지? 하는 생각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중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말하는 것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 아니면 뭐 팟캐스트를 하신다, 뭐 인스타그램 어떤 계정 운영하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나만의 어떤 말투나 그 항상 쓰는 어떤 레파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인터뷰다 보니까 뭐 항상 하는 멘트도 있지만은 인터뷰는 맨날 달라지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매번 인터뷰마다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내향인들의 특징 중에 준비성이 철저하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보내기 위해서 좀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인터뷰도 이제 질문지를 미리 써서 보내드리지만 그 외에도 이제 질문지를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뭐 어떤 멘트를 할지 뭐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보고, 현장은 물론 그게 그대로 되진 않아요. 대본대로 절대 되진 않는데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해보면서 이런 말을 만약에 하시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많이 준비를 하면은 내가 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긴장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채널만의 특성이기도 하긴 하지만, 다른 유튜브랑 다른 점이 지금은 이제 물론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인터뷰는 카메라를 보지 않는 구도잖아요. 맞아요. 서로 이제 호스트랑 눈을 마주치며 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카메라는 저희의 옆에 있거든요. 호스트랑 게스트는 서로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찍는 방식이다 보니까 훨씬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 원래는 처음에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인터뷰 콘텐츠나 이런 거는 다 정면을 보고 맞아요. 지금 하잖아요. 우리 구도 비슷하게. 네. 그리고 이 정면을 보는 게 썸네일 클릭도라든지 이런 게 몰입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어떤 채널들에서 뭐 인터뷰 콘텐츠가 올라오면 보통 이런 구도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서로를 안 정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면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터뷰이와 호스트가 대화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대화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촬영 환경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그래도 긴장을 낮춰준다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체가 카메라를 보고를 말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막 카메라에 눈을 달아줘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서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편하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까만 카메라 렌즈를 보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한 게 그냥 인터뷰를 하는 그 상황을 찍자.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뭐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 구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그만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즘사만의 바이브?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좀 세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꼭 다른 채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영상이 아니라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디오 팟캐스트가 아니라 그냥 오디오 팟캐스트다 했을 때는 더 조금 진입장벽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 얼굴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본을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다가 나중에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콘텐츠도 해보고, 약간 이런 점층적인 방향이 내향인들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에 맞는 환경을 계속 실행해 가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끼리 하는 이 애프터토크가 나온 게 작년 중순부터 저희가 했죠, 이거를. 맞아요. 사실 호스트가 저인데 호스트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콘텐츠가 정말 적은 채널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이유도 사실 이런 게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뭐 하다가 좀 중도 포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나마 예전보단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꼭 막 유튜브라고 해서 막 텐션을 높여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약간 편견인 것 같고, 그냥 각자만의 그 색깔을 그대로 묻어내는 게 사실 더 매력이 생기고 개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내향인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악플이 달리면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맞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댓글이 그렇게 막 달리지가 않아요.
달리면은 오히려 고맙습니다. 안 달려서 그치. 문제지.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결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결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많은 비율이 내향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안 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하면은 그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좀 있는데 보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봤는데 댓글만 안 달았다. 그런 분들이 되게 비율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씩 오프라인에 북토크나 강연 같은 거 가끔 나가면은 구독자분들이 가끔씩 오시잖아요. 근데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선물만 주고 이제 도망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막 선물 던져놓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누군지도 네, 모르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맞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드러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걱정은 저도 항상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결에 맞는 사람이 점점 모이면은 그거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컨텐츠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좀 지켜줄 때도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 우리한테 맞는 그런 주제로 잘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막 엉뚱한 곳에 가서 나랑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그러니까 콘텐츠를 더 중심을 갖고 자기 중심을 갖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던지는 게 중요하지. 모르는 사람이 봐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오히려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콘텐츠를 잘못 만든 걸 수도 있다. 내 결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니까.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고 뭔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다는 신호도 결국에는 와서 이상한 댓글이 달리지 않는 거. 결국에는 이걸 내보냈을 때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게 결국에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커뮤니티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 모으기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활동하는 거랑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저희 같은 이제 내향인들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 콰이어트 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내향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계속 오늘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내향적인 아이도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꼭 내향인이라고 해서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이제 모든 사람하고 다 두루두루 어울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그 무리에서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막 대화를 주도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래야만 잘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공감이 갔어요. 내향인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람은 대화하고 싶은데 천천히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다가 또 관찰을 하다가 이제 내가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내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우 쟤 이렇게 자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 막 이렇게 단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향인도 진짜 수다 떨려고 하면은 엄청 수다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있을 때 말 진짜 많이 하고 또 우리랑 좀 잘 맞는다? 코드가 잘 맞는다고 느낄 때나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하다고 느낄 때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는 진짜 말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내향인들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약간 처음에 사람과 친해지기까지의 약간 그 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하고 길 뿐이지 또 이런 환경이 잘 갖춰지면은 또 자기 표현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내향인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지금의 이제 만들어진 그런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내향인을 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향인이니까 커뮤니티 싫어하잖아.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어차피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모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유령 회원이 되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내향인들한테는 약간 그런 곳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느슨하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가까이 막 들이대는 곳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좀 숨어 있어도 괜찮은 그런 곳에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파인더스 클럽 커뮤니티에도 유독 좀 내향인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죠? 네,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커뮤니티들에 비해서. 네. 근데도 어쨌든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 자체가 가입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향인들도 사람 만나고 싶고 거기서 나도 얘기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모든 활동에 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 속도나 이런 순서도 그냥 자기가 이제 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향인들은 자기가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소화가 돼야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 내가 좀 즐겁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OT를 할 때도 충분히 좀 소화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좀 이거를 이해를 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되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이걸 내가 기획했는지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왜 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제일 강조하는 얘기가 자기만의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막 이렇게 뭐 올리고 누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 못하고 있는데 막 이런 불안을 분명히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해요.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좀 그런 비교 안 하고 그냥 내 속도대로 해도 이런 연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들이대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단체 생활이니까 뭐 우리 막 뭐 이거 다 같이 합시다 막 하고 막 뭔가 이런다거나 그런 느낌을 최대한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인들한테는 그런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워낙 저희가 또 싫어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거랑 만드는 거, 운영하는 거는 아예 좀 다른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진은 사실 이 커뮤니티를 만들긴 했지만 커뮤니티를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갭이 있어서 좀 힘들긴 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사실 운영진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 계속 이제 뒤에서 이 판을 깔고 계속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채워주고 챙기는 그런 사람이 운영진이고 물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파인더들이 관심 있는 모임을 좀 열면은 아주 종종 참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좀 뒤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그게 또 우리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사람 진짜 막 만나고 막 얼싸져서 하려고 커뮤니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것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한테 레퍼런스가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사실 우리는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 이거는 자체는 우리한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만드는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설계하는 방식이나 작동하는 방식은 콘텐츠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듯이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의도대로 그렇게 움직여주고 이 설계한 것들이 워킹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성취감도 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막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뒤에서 이런 판 깔아주는 일들은 우리한테 맞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커뮤니티 하면서 느끼고 있고 그치만 또 어려운 점이 많죠.
우선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보다도 사실 커뮤니티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컨텐츠도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발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엉뚱한 댓글이 달리거나 그러면은 그냥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은 거리감이 있죠. 근데 커뮤니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피드백이 왔을 때 그게 진짜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크래치가 되게 크게 나는 것 같고 또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되게 신경 쓰이고 누가 뭐가 어렵다고 하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그런 것들을 내향인들은 굉장히 더 세심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런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래도 진짜 막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가 없어요. 막 또 열어달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곳이 없어서 다시 또 왔다. 막 이런 파인더들을 보니까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데. 사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막 몇 달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긴 해서 자주 못 열고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방식, 우리에게 맞는 환경들,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계속 이제 조금씩 방법을 바꿔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향인도 할 수 있다. 내향인도 커뮤니티 운영할 수도 있고 사실 내향인들한테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PR이 중요하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내향인들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자기 PR을 해야 되는 프리랜서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희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내향인들이 너무 기죽지 말고 내가 내향인이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내향인은 내향인들만 할 수 있는 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리면서 살아보자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콰이어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삶의 비결은 적절한 조명이 비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브로드웨이의 스포트라이트라던가 누군가에게는 등불을 켠 책상이 그런 장소일 것이다. 타고난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라.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깊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 모두가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브로드웨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켠 책상이 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향인들한테는 꼭 뭐 모두가 다 바라보는 그런 곳으로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나에게 좀 적절히 조명이 비치는 곳으로 내가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향인들에게는 내향인들의 그 강점이 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월요일이 두렵지 않은 내향인의 기술이라는 책에 5가지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뛰어난 독립성과 준비성, 예리한 관찰력, 강한 지구력, 타고난 배려심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걸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게 우리 내향인들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내가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자기 브랜드를 하든 크리에이터를 하든 자기만의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말을 하고 싶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향인들이 사실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평소에 또 나만의 이런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낸 목소리가 저는 더 진정성이 있고 울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조금 참고하셔서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하나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향인이라서 이런 건 못해 이렇게 한계 짓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또 바꿔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요. 뭔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저희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들으시면서 각자만의 이 내향인 생존법, 내향인으로서 찾은 어떤 일의 어떤 유용한 방법들 또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터뷰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